지금 현재 부동산의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에 들어오면서 대폭락이다 또는 미계약 물량, 미분양 물량들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핵심 지역이었던 곳에서도 그리고 서울에서도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계약 물량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미계약 물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한국일보 기사를 하나 보겠는데요. 제목이 미계약 역대 최다 분양가 9억 원이 가른 인천 송도의 청약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송도에서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느 매체에서도 이 미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많은 공급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한때는 미분양의 늪에 빠졌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분양 가격들이 뭐 송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기사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중도금 대출이 이제 가능했던 기준 분양가가 9억 원인데 이 9억 원을 넘는 송도 자이더스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계약 물량들이 이제 속출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으면,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완화가 됐으면은 어쩌면은 계약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다소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에 이제 맞물리면서 송도 자이더스타에 당첨이 되신 분들도 계약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지인분들께서도 이제 송도 자이더스타에 당첨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9억 원에서 10만 원이 모자랐던 송도 아크베이 같은 경우에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중도금 대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송도 자이더스타의 미계약 물량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건설사들은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완판을 하고 싶다. 그리고 분양가를 책정해가지고 빨리 분양 완료를 하고 싶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에 대한 이런 규제, 9억 원을 이제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고, 이제 9억 원을 넘는 아파트하고 넘지 않는 아파트의 기준을 두고, 예전에는 자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이 9억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지금 이제는 더욱더 신중하게 아파트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바라보고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이 넘어서 분양가를 책정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격을 낮춰가지고 9억 원이 넘지 않게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끔, 또는 이러한 그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한 여기에서 봤을 때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채널을 보시고 제 채널을 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무언가를 계약하거나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당첨이 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소중한 청약 통장을 썼다면은,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이 됐다면은 이제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가점이라든가 무주택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청약 통장을 써가지고 당첨이 됐다면 그 청약 통장에 따른 계약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판을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A라고 하는 물량이 있을 때 잘못 청약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소중한 통장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청약 통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맞는 행동인지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어떠한 부분을 결정할 때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나중에라도 당첨이 되시면,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았을 때는 당첨만 되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막상 당첨이 되면은 이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하향 국면 또는 조정 국면을 겪게 되면은 이때 당첨이 되면 사람들이 당첨되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고민을 많이 하세요. 만약에 계속해서 오르는 시장이었다면 그냥 아마 계약을 했을 건데 조정기에 오거나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메일로도 그런 메일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중한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이 됐다면 그 통장을 활용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뭐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그러한 조건들을 잘 좀 알고 계시고 활용을 하셔서 청약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이번 그 청약 경쟁률하고 그리고 청약의 그 계약률을 봤을 때 이 송도 자이더 스타 같은 경우에는 미계약이 속출하면서 9억 원이 넘는 중도금 대출이 되고 안 되고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 말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중도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물량들도 이제 핵심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요가 두텁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도 매입하는 사례들이 많기는 한데, 있기는 한데,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량들이 많죠. 물량들이 많이 있고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금 대출까지 활용을 안 하면서까지 많은 투자 자금, 돈을 내면서까지 이 송도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좀 버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소 많았던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송도 국제도시에서 지난해 11월에 이제 진행한 송도 자이더 스타 같은 경우에 1순위 청약 접수 당시 이제 1533가구 모집 중에 19,993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경쟁률은 13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3대 1의 경쟁률은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 아니죠. 지금 현재 예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의 조정을 받고 있고 핵심적인 지역 같은 데는 높은 경쟁률이 나오지만은 이제 뭐 한 두 자릿수 중에 뭐 13대 1의 경쟁률은 굉장히 조금 약한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여파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지만 약 530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고 하고, 이 중에 200여 가구는 이제 부적격자로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청약에 신청을 하기 전에 이런 부적격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고, 시공사의 분양 상담사 분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방문을 하셔가지고 직접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실제로 부적격이 날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중에 이제 송도가 미계약 물량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가 이제 인천 쪽에서는 신도시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어진 그런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또 체도육이라는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학군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이제 송도로 많이 이사를 가고 있는데, 이러한 인천의 핵심적인 지역에서 이제 미계약 물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물론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이렇게 송도에 미계약 물량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시장이 조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맥락이라고 보여지네요. 분양 가격 간단히 보시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평균 분양 가격이 9억 3,540만원에서 9억 5,54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를 이제 넘어가가지고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 된 건데,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이 중도금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뭐 유의자냐 무의자냐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큰 하나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적인 요소이거든요. 지금 현재 60%였던 비규제 지역의 이러한 중도금 대출의 금액들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40%까지 낮아진 그런 사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40%를 받아도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 받고 잔압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내 현 자금을 9억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이 자금을 뭐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런 9억을 넘지 않은 분양가 산정을 할 요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를 지금 봤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조금 넘어가거나
하거나 하는 그런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분양 물량은 9억을 넘지 않는 선에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가격으로 뽑고, 이제 중대형의 평형 같은 경우에 좀 더 높게 해가지고 수익성을 높이던가 하는 그런 분양가 책정으로 유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계약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지 않고 이런 물량들이 다 완판이 됐다면 시장이 정말 뜨겁다는 반증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양 가격들이 더욱더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에 하기가 너무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로 지속될 수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송도에서 이렇게 미계약 물량들이 좀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미계약 물량이 나온 게 어쩌면은 다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분양 가격이 이제 9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많은 부담을 느끼는구나 라고 이제 건설사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 9억이 넘는 이러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다 완판이 되고 계약이 됐다면 완전히 정말 불장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건설사들이 분양 가격을 이제 송도에서 분양하는 분양 가격을 더욱더 올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이런 분양 가격들을 어느 정도 이제 마지노선 적정 부분들을 좀 시그널을 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아 경제의 기사도 하나 보면은 미계약 속출한 송도인데 더샵 송도 아크베이 청약엔 2만 명이 몰렸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송도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많이 올랐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막 미계약 미분양 물량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물량이 중도금 대출로 인해 가지고 좀 실익을 볼 수 없는 많은 당첨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신 그런 사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한 사례가 마치 송도 전체에 모두 다 미계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이 속출한 것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샵 송도 아크베이에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몰려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약홈에 따르면은 이제 송도동에 있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 같은 경우에 1순위 청약 486가구 모집에 이제 22,84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전타입이 마감이 됐고요. 평균 경쟁률은 47대 1이고 최고 경쟁률은 이제 98제곱미터 74가구 모집에 이제 211대 1. 여기 같은 경우에 추첨제 50%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면적이 가장 큰 전용 179제곱미터도 세 가구 모집에 이제 116명이 청약을 해서 38.67대 1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각각 84A와 84B 같은 경우에도 뭐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 이 송도 아크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과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그리고 워터프론트 호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에서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 역을 통해서 GTX B 노선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추후에 그런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대출에 대한 부분,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건설사들이 좋은 아파트 입지의 물량들을 중도금 대출이 잘 실행돼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분양 가격들을 좀 책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다주택자한테 완화되는 것은 좀 지금 현 상황에서 대출 그 증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좀 과도한 그런 시기상조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이런 대출을 완화해 주거나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그런 조건들도 조금 완화를 해서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더샵 송도 아크베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분양가의 10%로 낮추고 전용면적 84와 98 최고 분양 가격을 이제 각각 9억 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그 자금 마련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20%의 계약금을 넣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미분양 물량이나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계약금이 이제 5%, 3%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최근에 분양 시장이 뜨거우면서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게 20%를 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 5억의 아파트라고 했을 때 20%면은 뭐 1억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바로 뭐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빼가지고 가져갈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과도한 분양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제 계약금 같은 경우에도 20%가 아닌 10%, 이 송도처럼 10%로 낮추면은 아무래도 조정기가 좀 온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자금 부담이 좀 덜 할 테니까 20%보다는 그래도 청약 신청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발생한 미계약 속출 사태를 통해서 송도에서 이제 분양을 앞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양가를 조정할 방침일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우위 시장에서 매수 우위 시장, 즉 청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 사람들이 자금 여력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가격, 중도금 대출 실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장이 어떻게 조정기가 계속 이어질지, 뭐 또 다시 상승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3월 이후에 나오게 될지 뭐 확정돼서 그런 부분들을 뭐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명확한 것은 아파트를 청약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면 핵심 지역에 그냥 아파트를 사겠죠.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좀 기다렸다가 입주를 돈을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분들이 뭐 추첨제 같은 경우에도 당첨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보다는 무주택자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해 가지고 당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일부 조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완화시켜 줘야 되겠죠. 그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계약금 10%만 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굉장히 줄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계약자 입장에서, 청약을 하는 청약자 입장에서.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사례에서 봤다시피 9억을 넘지 않는 그런 분양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면 좀 실수요자 측면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입장,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분양을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 사업을 하는 민간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마진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할애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주에 이제 속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경기가 좀 어렵지만은 내 집 마련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미계약 물량들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속출한다, 많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국지적으로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있다. 그리고 그런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그런 물량들 속에서 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